안녕하세요. 오늘은 인생에 의미가 없다면 의미를 만들어야 한다라는 제목으로 강의해 드리겠습니다. 인간의 정신은 의미를 먹고 사는데요. 인간의 육신은 공기와 음식을 먹지만 우리의 정신은 의미를 먹고 삽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어떤 대상에게 의미를 느낄 때 그 대상에게 마음을 빼앗겨 버린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어떤 잘못된 흐름이 있을 때 부정적인 감정이 생기면 우리는 그 의미를 둔 대상과의 관계에서 생긴 부정적인 감정에서 평생 나오기가 매우 어려운데요. 그래서 첫 번째 문제는 뭐냐면 의미를 둔 대상에게 마음을 빼앗겨 버리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이 의미를 둔 대상과의 관계를 어떻게 끌고 가느냐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두 번째 잘못된 것은 그렇게 해서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떤 그 부정적인 감정을 해소하지 못하는 것이 또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래서 부정적인 감정이 생겼을 때 그 마음을 버리고 다른 대상으로 옮겨갈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또 어려운 것이 세 번째 문제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마음은 우리의 진짜 마음이 아닌데요. 우리의 진짜 마음은 주인공이며 오고 감이 없으며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우리의 마음의 특징이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내가 어떤 대상에게 의미를 두었을 때 내 주인공 자리를 그 대상에게 빼앗긴 것은 내 마음이 스스로의 힘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그 대상을 사랑한다고 해도 주인 자리를 내어주어서는 안 되는데요. 다만 온 몸과 마음을 다해서 그 대상과 소통해야 되는 거죠. 이것은 내 몸과 마음을 열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쉽게 마음을 빼앗겨 버립니다. 마음을 빼앗기는 것과 내 몸과 마음을 여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진짜 사랑은 내 몸과 마음을 열어서 온 정성을 다해서 사랑하는 것인데요. 이 지구상에는 그런 사랑이 드뭅니다. 인간의 삶에 의미가 있어야 하느냐고 묻는다면 당연히 저는 의미가 있어야 된다고 대답할 것입니다. 근데 그 의미라는 게 수준이 굉장히 다르고 그러면 불교에서 지향하는 것은 무념무상이 아닌가요? 하는데 무념무상은 무의미와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무의미하다면 처음에 의미가 있었다가 그 의미가 변질되어서 무의미로 변하는 것입니다. 사실 아무것도 없다면 그것은 문제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의 마음의 의미와 무의미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어떤 집을 리모델링 하는 데 비유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우리가 시골에 어떤 폐가를 헐값에 사서 리모델링을 한다고 생각을 해볼 때 몇 년을 걸쳐서라도 우리는 그 집을 아주 매우 멋지고 로맨틱한 장소로 만들어낼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물며 집도 그렇게 만들 수 있는데 우리의 마음을 못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의 마음의 의미가 사라지고 살아갈 의지가 사라진 상태라도 그것을 내가 마음만 먹는다면 얼마든지 새로 리모델링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현실을 환상이라고 생각해야 되는데요. 왜냐하면 환상이라고 생각하고 부정할 때 비로소 명상이 시작되고 마음 공부가 시작되고 새로운 차원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차원을 열기 위해서 부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진짜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긍정을 위한 부정이라서 이거는 그냥 부정하는 거랑은 굉장히 다릅니다. 그래서 새로운 집을 짓기 위해서 우리가 폐가를 봤을 때 우선 잘못되고 썩은 것을 부시고 없애야 되겠죠. 그런 의미에서의 마음 부정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의식이라는 것은 인식된 대상을 영원한 것으로 착각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자신의 인식을 전부 믿지 않아도 좋습니다. 부정적인 감정이나 마음을 부정하면은 그때서야 오히려 감정이 흐르기 시작합니다. 신기한 일이죠. 이 감정이 흐르는 것은 마음이 흐르는 것인데요. 마음이 흐른다는 것은 무의식이 흐른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평소에는 이 감정에 끌려다니기 때문에 감정이 해소되지도 않을 뿐더러 우리의 마음이 이 감정 안에 갇힙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무의식은 원래 흐르는 특징을 갖고 있거든요. 근데 무의식이 갇히게 되기 때문에 이 외부에서 무의식이 흘러서 부정적인 어떤 조건을 만나서, 인연을 만나서 내가 원하지 않는 부정적인 어떤 상황을 맞닥뜨리게 만듭니다. 근데 내가 부정적인 감정을 흘려보내고 이것을 해소하기 시작하면 외부에서 만나는 이 부정적인 조건이 없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내 인생에서 나쁜 일이 생기지 않기를 바란다면 반드시 이 부정적인 감정을 해소하는 법을 익히셔야 됩니다. 내가 명상을 하면서 마음의 집을 다시 만든다는 사실 자체가 어마어마하게 주인공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도량이며 집이기 때문인데요. 부정적인 마음을 버리는 과정에서 우리는 새로운 집을 얻을 뿐만 아니라 인생에 대한 제대로 된 통찰력을 조금씩 얻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세상이 내 편이 아닐 때에도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어떤 정신력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마음은 모든 것을 참고 견디며 쉽게 흔들리는 그런 마음인데요. 이것은 진짜 마음이 아닙니다. 우리의 진짜 마음은 흔들리지 않으면서 모든 것을 주인 노릇을 할 수 있는 강한 것입니다. 보통 명상을 통해서 너의 진짜 마음을 찾아라, 네 자신이 누군지 찾아라 라고 하지만 거꾸로 우리가 진짜 주인 노릇을 열심히 매일매일 하다 보면 진짜 마음이 찾아진다고 거꾸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의 집이 허물어져 가는 집이라면 썩은 것을 없애고 청소하고 살아갈 수 있는 시설로 고쳐놓지 않겠습니까? 자신의 마음의 상태를 먼저 점검하고 그것을 우선 받아들이시면서 잘못되고 부서진 것은 부정하라고 말씀드립니다. 쓸만한 것은 사실 의미의 영역입니다. 내가 의미를 부여할 만한 대상을 찾아서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진정한 삶의 의미입니다. 사랑은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상대와의 전면적인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이며 여기에는 나의 진실과 상대방의 진실이 동시에 필요합니다. 이미 의미가 사라진 관계에 대해서는 그냥 흘려보내시면 됩니다. 나의 미련이 그 관계에 연연하는 감정을 계속해서 만들어내는데요. 분명히 의미가 있는 대상이 지금 그 대상 말고도 또 존재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는 대상에 대한 어떤 사랑으로 생명이 지속되는 존재인데요. 우리가 식사를 하지 않으면 죽지 않습니까? 우리가 호흡을 멈추면 죽지 않습니까? 이것도 사랑으로 이루어지는 행위입니다. 사랑하는 음식을 먹어야지 살기 위해서 아무 음식이나 먹어서는 건강해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어떤 대상을 만날 때 이해관계, 즉 살기 위해서 해서는 안 되고 사랑으로 의미를 만들어야 합니다. 불교에서는 이 의미가 커다랗게 공덕이라고 이름 지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이 세상이 공덕밭이라고 하셨는데요. 모든 일이 공덕을 일구어내는 장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삶에 대한 의미가 꼭 공덕 수준이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루아침에 공덕을 쌓을 수 있는 어떤 사람이 되지는 않습니다. 처음에 자기의 의미를 지킬 수 있을 때 그것이 점차 자라서 공덕을 일굴 수 있는 사람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아이에게는 조그마한 인형이 커다란 의미가 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이 의미를 얼마나 성장시킬 수 있느냐 하는 것이 바로 나의 정신이 성장하는 척도입니다. 삶에 의미가 없다면 반드시 의미를 만들어내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불교의 사랑의 이상인 상즉 상입의 사랑 실천을 돕는 명상을 함께 해보겠습니다. 편안히 앉아 눈을 감습니다. 들숨을 마실 때 나라는 존재를 느낍니다. 이 호흡이 나만의 것이 아니라 누군가 내쉰 숨이 나에게 들어온 것임을 알아차립니다. 날숨을 내쉴 때 내 안의 숨이 밖으로 흘러나가 누군가의 생명을 또한 살리고 있음을 느껴봅니다. 나와 타자의 경계가 흐려지는 순간을 허락합니다. 눈앞에 한 사물을 떠올립니다.
그것이 나에게 오기까지의 길을 상상합니다. 사람들의 손길, 바람, 비, 흙, 햇빛이 스며든 그 길 위에 나도 서 있음을 느껴봅니다. 떠오르는 한 사람을 마음에 불러옵니다. 그 사람의 웃음, 눈빛, 말투를 떠올리며 그의 기쁨과 슬픔 속에 내가 스며 있는 장면을 바라봅니다. 이제 나 자신을 떠올립니다. 내 표정과 마음 속에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스며들어 있는가요? 부모, 친구, 스승, 스쳐간 인연들, 그들이 내 안에 살고 있음을 인정합니다. 깊이 들이쉬며 식물이 내쉬는 산소가 내 폐 속으로 스며드는 것을 느껴봅니다. 내쉴 때 식물이 기꺼이 마셔줄 이산화탄소를 내보냅니다. 나무, 흙, 꽃, 바람이 모두 나의 호흡 속에 함께합니다. 걸음을 옮기며 발과 땅이 맞닿는 순간 땅이 나를 지지하고 나는 땅을 느끼는 이 교감을 느껴봅니다. 자연과 나는 서로를 살리고 서로에게 속해 있습니다. 경계 없는 자리, 마음속에 자신을 그립니다. 그 안에 가족을 넣고 친구를 넣고 스쳐 지나간 사람들을 넣습니다. 동물, 식물, 바람, 별, 빛까지 내 마음이 닿는 모든 존재를 하나의 원 안에 담습니다. 원 안의 모든 존재가 서로 스며들어 경계가 사라집니다. 나라는 중심은 흐려지고 남은 것은 연결의 망뿐입니다. 상즉상입, 모든 것은 서로를 대신하며 서로에게 속해 있음을 알아차립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